예,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자바에서 메서드와 관련해서, 즉 함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값에 의한 호출의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코드 19이고 조금 다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지금 이 코드 19에는 우리가 이제 사람 전화번호 일종의 이제 아주 간단한 전화번호부 뭐 이걸 전화번호부라고 하긴 좀 못하지만 일단 어,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를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에, 이제 예를 들면 입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입력으로 받을 건데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 좀 이 입력 데이터의 양이 좀 많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항상 입력을 키보드로부터 받았는데 이건 이제 매번 키보드로부터 받기에는 좀 데이터 이걸 키보드에서 계속 타이핑하고 있기에는 좀 깝깝하죠. 그래서 파일로부터 입력을 받는 거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input.txt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 파일에 이런 데이터를 저장을 해 놓고 우리 프로그램은 이제 이 파일로부터 이 데이터를 읽어와서 뭐 코드 19는 그냥 읽어온 데이터를 단순히 출력하는 거고 코드 20에서는 이걸 이제 사람 이름을 알파벳 순으로 정렬하고 이런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주제는 떻게 파일로부터 자바에서 어떻게 데이터 파일로부터 입출력을 할 건가 이제 그런 건데요. 이제 코드 19의 껍데기만 제가 미리 만들어 두었고 그래서 일단 이 input.txt라는 이름의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파일을 어디다 만들 거냐면 지금 현재 우리의 그 프로젝트가 챕터 1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챕터 1 안에 input.txt라는 이름의 데이터 파일을 만들 건데 이 챕터 1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여기를 내려가 보면 파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일 이름은 input.txt로 하고 이 파일을 생성할 위치는 그냥 챕터 1 우리 프로젝트 디렉토리 안에 생성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finish 해보면 여기에 지금 input.txt가 그러니까 여기의 위치가 지금 어디냐면 이렇게 닫아보면 source라는 폴더가 있는 그 위치죠. 그러니까 source와 input.txt가 지금 동일한 그러니까 우리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가보면 여기에 그러니까 source 폴더가 있는 이 자리에 input.txt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 프로젝트의 챕터 1이라는 프로젝트의 이제 맨 상위 디렉토리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파일들은 우리가 파일 이름만으로 이 파일을 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input 파일이 꼭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파일 이름만으로 요 파일을 읽을 수가 있지만 이제 다른 데 있으면 경로명이 필요하겠죠. 상대 경로든 혹은 절대 경로든. 그래서 일단 여기에 데이터 파일을 두는 게 제일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데이터 파일을 만든 거고 데이터 파일 안에는 이제 예를 들면 사람 이름과 그 사람의 전화번호 뭐 제임스는 이거고 리는 이거고 킴은 이거고 권은 이거고 예를 들면 뭐 아담은 이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데이터 파일을 일단 급조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은 그냥 이 데이터 파일을 읽어와서 일단 코드 19는 그냥 읽은 순서대로 그대로 화면에 출력하는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input.txt라는 파일로부터 어떻게 데이터를 읽어오느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늘 이제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읽었고 키보드로부터 읽을 때는 우리가 스캐너를 만들었죠. 이 데이터 파일로부터 읽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스캐너를 이용해서 지금까지는 이 스캐너의 이름을 우리가 항상 KB라고 붙였는데 이거는 이제 키보드라는 의미인데 이제는 키보드가 아니니까 이걸 KB라고 부르면 좀 어색하죠. 그래서 input 파일, in 파일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new scanner 이렇게 하고 전에는 이제 우리가 키보드로부터 읽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system.in 이렇게 했죠. system.in이라는 게 표준 입력 파일을 의미하고 즉 그 키보드를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키보드로부터 읽는 게 아니라
input.txt라는 이름의 파일로부터 읽을 거기 때문에 이 자리를 system.in이 아니라 우리가 new file 이렇게 하고 겹다운표를 하고 파일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죠. 스캐너 그냥 우리 스캐너의 이름만 KB에서 인파일로 바꿨을 뿐이고 이 자리에 전에는 키보드는 system.in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input.txt라는 파일로부터 읽을 때는 new 파일 괄호 열고 파일 이름을 이렇게 겹다운표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혹은 뭐 이 위에서 string 파일 이름은 지금 string이니까 파일 name은 input.txt 이렇게 input.txt를 string 한 다음에 이 자리에 뭐 이렇게 해줘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직접 쓰나 아니면 스트링을 따로 이렇게 정의하고 그걸 써주나 이것은 같은 얘기니까 그냥 원래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캐너를 만들면 항상 그 스캐너를 볼 일이 끝났을 때 이렇게 닫아주는 걸 잊으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그러고 나면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이 스캐너를 읽는 방법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스캐너가 키보드인지 아니면 파일인지 이런 건 완전히 잊어버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게 키보드냐 파일이냐 이런 건 이 스캐너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나는 어쨌거나 그냥 이 스캐너로부터 읽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in file next 이렇게 하면 이 예를 들면 string name equal in file next 이렇게 하면 그냥 이 데이터 파일에서 이 데이터 파일의 첫 번째 문자열이 John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John이 이렇게 읽혀져서 name은 John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아까부터 이제 여기 지금 오류 메시지가 이렇게 떠 있죠. 지금 그냥 이렇게 하면 지금 뭔가 오류다 이런 뜻이겠죠, 당연히. 그럼 얘가 뭔가 이렇게 여기를 살펴보면 unhandled exception type file not found exception. 이게 무슨 뜻이냐면 file not found exception. exception이라는 게 예외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input.txt라는 이름의 파일을 여기서 열려고 하는데 input.txt라는 파일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이 코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만약에 이 input.txt라는 파일의 이름이 물론 우리는 만들어뒀으니까 있지만 그런 이름의 파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file not found exception이다. 그러니까 파일이 발견되지 않는 예외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예외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unhandled, 그러니까 처리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input.txt라는 이름의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 프로그램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네가 지정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오류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자바 프로그램과 자바 언어와 C 언어의 이제 매우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C에서는 이런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오픈했는데 그 오픈된 파일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건 전적으로 프로그래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처리를 해주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해주고 싶으면 그냥 마는 거고 그러면 프로그램은 그냥 런타임 오류가 나는 거고 자바에서는 이제 몇몇 이런 그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그 예외 처리를 해줘야만 되도록 그렇게 조금 더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파일에 대해서 입력을 받을 때 항상 똑같은 상황을 부딪히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자바 언어에서 이제 exception handling 예외 처리는 굉장히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인데 아직은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할
에, 시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참 나중의 이야기이고 당분간은 이제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방어적으로, 그러니까 최소한의 처리만 하면서 이제 진도를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이 빨간 X표를 마우스로 클릭을 이렇게 해보면 자 뭔가 또 이런 게 뜨는데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너는 여기에서 두 가지 해결책이 있다라고 지금 이클립스가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는 add throws declaration 이라는 해결책이 있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 이게 뭔지 몰라도 됩니다. 하여간 1번 해결책이 있고 그 다음에 2번 해결책은 surround with try catch 라는 2번 해결책이 있다. 둘 중에 뭘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두 번째 해결책이 좀 더 간단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해결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surround with try catch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해보면 뭔가 지 맘대로 이렇게 갑자기 없던 코드들이 잔뜩 생겼는데 잘 보면 try catch 이게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구조는 try catch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요 try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요 안에 있는 내용을 뭔가 try 해보고 그런데 요 안에 있는 거를 try 하는 동안에 file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하면 그 예외를 여기서 캐치해서 요 안에서 예외 처리를 이건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예외 처리를 해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try 캐치문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아까 요 라인에 있던 오류는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이쪽 오류들이 있는데 이 오류는 그냥 이걸 이렇게 이 안쪽 트라이문 안으로 이렇게 가져오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요 트라이문 안에 있는 문장들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일단 시도를 해봐라. 그래서 잘 되면 그냥 하면 되는 거고 뭔가 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요 캐치 안에 있는 여기에 내가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요 경우에 이제 요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은 이 input.txt라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input.txt라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file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게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발생되게 되고 그 경우에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건지를 요 캐치 중괄호 열고 닫고 요 안에다가 네가 써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주 최소한의 대책만 여기다가 만들면 input.txt라는 이름의 파일이 없으면 나는 system.out.println 그래서 화면에 뭐 no 파일이 없더라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일종의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 프로그램은 이 input.txt라는 파일이 없으면 사실 더 이상 뭘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파일을 종료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그냥 return문으로 파일을 종료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return문은 항상 자기가 현재 실행되고 있는 함수를 그냥 종료하고 돌아가 버리는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return으로 종료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요게 메인 함수기 때문에 리턴문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 함수의 실행을 종료하는 건데 지금은 하필이면 이게 메인 함수니까 메인 함수가 종료된다는 건 곧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는 것 같은 뜻이니까 여기에 있는 리턴문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이 메인 함수가 아닌 어떤 다른 함수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리턴문은 그냥 그 함수를 종료하고 그 함수를 호출한 함수로 이제 돌아가는 거니까 리턴문은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리턴문이 프로그램의 종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메인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명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리턴이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 자체를 종료해라 라고 거기가 어디가 됐건 그게 메인 함수건 어디건 간에 그냥 이 프로그램 자체를 더 이상 실행할 수가 없으므로 종료해라 라고 할 때는 system.exit 하고 exit status를 리턴해 주면 되는데 보통 이 exit status의 0이라는 건 프로그램의 어떤 정상적인 종료를 의미하고 이게 0이 아닌 값은 프로그램이 어떤 비정상적인 오류로
종료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exit 코드를 뭘로 할 건지는 뭐 요에서는 그냥 여러분 마음입니다. 영어로 하면 일단 그건 좀 복잡한 이야기이고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아무 차이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금 이 코드가 한 일은 그냥 딴 건 아니고 input.txt라는 이름의 파일을 찾아서 그 파일을 오픈한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no file이라는 걸 출력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input1.txt라고 하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지금 input1.txt라는 파일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금 요 캐치 안에 있는 no file가 요게 실행이 되어서 no file이라고 출력되고 파일이 프로그램이 종료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지금은 input.txt라는 파일이 있기 때문에 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닫고 그냥 프로그램이 종료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우리가 키보드로부터만 데이터를 읽었는데 이렇게 어떤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일단 이 파일을 오픈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키보드로부터 읽을 때랑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 input.txt 파일을 읽어서 이것을 이제 프로그램 안에 먼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출력하는 거니까,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이 input.txt 파일에 있는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들을 프로그램 안으로 읽어와서 프로그램 안에 이제 이것도 좀 눈에 거슬리니까 이 스캐너의 선언도 그냥 이 안에서 해버리죠. 읽어와서 이제 일단 어디에 저장할 건가, 그러니까 그걸 먼저 정의를 해보면 지금 이 데이터 파일에 있는 거는 사람 이름이 여러 개고 전화번호도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사람 이름과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저장해야 하는데 일단 그 각각을 이름 따로 전화번호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름, 여러 개의 이름을 저장할 뭔가 변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름을 우리가 여러 개 저장해야 되니까 당연히 배열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배열 이름을 우리가 예를 들면 name이라고 붙이겠습니다. 그 배열 이름은 그냥 name이라고 붙이고, 그럼 이 name이라는 배열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항상 정수 배열만 사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정수들을 저장하는 배열만 사용했는데 얘는 이제 정수가 아니라 사람 이름을 여러 개 저장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사람 이름은 string이니까 string 배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name은 문자열들을, 그러니까 여러 개 한 칸에 하나의 문자열을 저장하는 배열이다 이런 뜻이고, 자바에서 배열의 선언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이게 끝이 아니었죠. 항상 equal new string 그 다음에 new string 하고 배열의 크기를 지정해 주어야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랑 다시 또 약간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늘 입력을 받을 때 먼저 입력될 데이터의 개수를 먼저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받았기 때문에 항상 요 배열을 정의할 때 실제로 이 배열에 저장될 데이터가 몇 개인지를 알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데이터의 개수가 미리 주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파일로만 덜렁 주어지니까 이 파일을 끝까지 읽어보기 전까지는 이 파일 안에 데이터가 몇 개가, 그러니까 몇 사람이 들어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좀 더 보편적인,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입력될 때 먼저 지금부터 입력될 데이터의 개수는 몇 개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것은 그냥 약간 연습용 코드에서나 그러니까 연습용 예제에서나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고 보면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데이터를 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끝나면 이제 끝이고, 그러니까 미리 데이터의 개수를 알 수 없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실제로 이 input.txt 데이터 파일을 읽었을 때 그 안에 사람이 몇 명일지를 미리 모르니까 이 배열의 크기가 정확히 얼마가 돼야 될지는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그냥 뭐냐면 이게 충분히 크게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대 1000명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1000명보다 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떡하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건 또 우리가 나중에 그런 걸 다룰 겁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최대 1000명을 넘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냥 속 편하게 가정을 하고 배열의 크기를 이렇게 충분히 크게 잡아놓으면 됩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이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요 배열의 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예민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배열 크기를 실제 데이터랑 항상 그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충분히 크게 잡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배열 네임은 사람 이름들을 쭉 저장하기 위한 배열이고, 그런데 이제 데이터가 또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전화번호들을 저장할 배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이 전화번호는 이제 숫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화번호가 꼭 숫자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보통 전화번호를 쓸 때 전화번호 안에 이런 기호를 넣기도 하고 또 뭐 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전화번호를 정수로 다루는 것은 별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화번호도 그냥 스트링으로 문자열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넘버이고 new 스트링이고 사이즈는 사람이랑 똑같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수 n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n은 사람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냐 그 얘기죠. 아직은 우리가 데이터를 하나도 읽지 않았기 때문에 n은 제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읽어올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장할 변수를 여기에서 미리 이렇게 선언을 해두고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파일을 열었으니까 이 파일에서 이렇게 이제 읽어오면 되겠죠. 근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항상 for문으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i equal 0에서 i가 n보다 작은 동안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입력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항상 지금부터 입력될 데이터가 몇 개인지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n이 항상 지금부터 입력될 데이터의 개수인데 그걸 우리가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파일 안에 데이터가 몇 개가 저장되어 있을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while 하고 in file 점 has next 라는 이 스캐너가 제공해주는 hasNext라는 메서드를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그럼 이 hasNext 이 스캐너 점 hasNext 함수가 하는 일은 뭐냐면 hasNext니까 말 그대로 이 의문형입니다. 그러니까 next가 있느냐, next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더 읽을 게 남아 있느냐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inFile.hasNext는 이렇게 파일을 앞에서부터 이제 단어 하나씩 이렇게 읽다가 아직 더 읽을 게 남아 있으면 true를 리턴하고 파일의 끝에 도달해서 더 읽을 거리가 없으면 false를 리턴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test if 보통 end of file 이렇게 얘기하죠. detect end of file. 그러니까 파일의 끝에 내가 도달했는지를 검사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scanner.hasNext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 끝에 도달하면 이 hasNext가 false가 되니까 저절로 while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이렇게. 그래서
scanner.hasNext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는 아직 파일의 끝에 도달하지 않은 동안에는 그냥 in 파일로부터 .next 하면 scanner.next는 항상 하나의 단어를, 하나의 문자열을 입력해 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입력되는 문자열이 사람 이름이고 두 번째 입력되는 문자열은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읽은 건 우리가 name n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처음에 n이 0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읽은 사람 이름은 name 0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읽으면 넘버가 되니까 넘버 n에다가 그 다음 .next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while문에 들어가면 일단 첫 번째 문자열은 읽어서 name 0에 저장을 하고, 다시 두 번째 문자열을 읽어서 number 0에 저장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한 사람을 우리가 읽은 거니까 사람 숫자가 1 증가되겠죠. 그래서 n의 값을 1 증가시킨 후에 다시 돌아가서 파일이 끝났나, 더 읽을 거리가 있나,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서 더 읽을 거리가 있으면 다시 또 단어 하나를 읽으면 그것은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이고, 우리가 n의 값을 여기서 1 증가시켜 줬으니까 또 그 다음 단어를 읽으면 두 번째 사람의 전화번호고, 그러면 우리가 두 명을 읽었으니까 n의 값을 다시 1 증가시켜서 이제 n이 2가 되겠죠. 다시 돌아가서 아직도 파일에 읽을 거리가 남아 있으면 그 다음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읽어서 이름은 name2, 전화번호는 number2에 있고 n의 값은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겠죠. 그리고 이러면 이제 입력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입력이 제대로 됐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i 0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n명이 입력됐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요 n이 여기에서 입력된 사람 숫자니까, 그래서 이렇게 포문으로 i가 0에서 n까지 i를 증가시키면서 system.out.println 해서 그냥 name i 콜론을 하나 이렇게 중간에 찍을 거예요. number i, 이렇게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를 그대로 출력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존, 제임스, 이렇게 input.txt 파일에서 사람이 6명이었죠. 그래서 6명이 그대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잘 된 거죠. 자, 이것이 코드 19입니다. 그래서 코드 19는 이제 어떻게 데이터 파일로부터 읽느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파일에 대한 스캐너를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hasNext를 이용해서 파일의 끝을 디텍트하는 것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익셉션을 어떻게 우리가 try catch문으로 처리를 해주는지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두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여기 try catch 그래서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코드 19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드 20을 보겠습니다. 코드 19에서는 그냥 입력을 받아서 그냥 출력만 해줬으니까 너무 좀 심심하죠. 그래서 코드 20에서는 이름과 전화번호 수량을 똑같이 입력을 받은 후에 그걸 그냥 출력하지 않고 이름의 알파벳 순으로 정렬해서 출력하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20은 코드 19와 일단 이제 공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드는 것보다 이 코드 19를 복사해서 코드 20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 19를 여기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카피, 컨트롤 V 하면, 자, 컨트롤 카피하고 요 자리에 컨트롤 V를 하면, 아이고, 컨트롤 카피, 컨트롤 V.
자, 코드 19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좀 전에 이렇게 떴던 창들은 코드 19가 세이브가 안 됐다는 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이브하고 하면 이렇게 다시 해볼까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이클립스가 조금 이 부분이 달라졌네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름까지 제한을 해주네요. 코드 19 대신에 뭐 코드 20으로 해라 이렇게. 그게 아니면 뭐 내가 원하는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케이 하면 코드 19를 그대로 복사한 코드 20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출력하는 대신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이름에 대한 알파벳 순으로 정렬을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정렬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네임과 넘버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을 정렬을 하는데 그 정렬하는 일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지 않고 버블 소트 함수를 만들어서 그 버블 소트 함수에서 정렬을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 버블 소트 함수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일단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지금 뭔가 오류가 많죠. 자, 뭐부터 할까요? 일단 이제 얘도 무조건 스태틱으로 프라이빗 되어 있는데 뭐 이게 갑자기 이제 처음 나타났네요. 프라이빗이라는 게. 근데 이것은 퍼블릭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아직은. 그래서 버블 소트 함수를 만들고 여기서 버블 소트를 호출해서 여기서 정렬을 한 다음에 출력하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버블 소트 이건 소트니까 물론 리턴 타입은 보이드이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팅을 하는 거니까 내가 소팅할 데이터를 넘겨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소팅할 데이터는 배열 하나가 아니라 이제 네임 넘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팅할 데이터의 개수 네임 넘버 이렇게 두 개의 배열을 넘겨주고 이쪽에서 그냥 int n은 데이터의 개수고 그 다음에 string 배열 이름은 그냥 따로 또 이름을 바꾸기 번거로우니까 그대로 string 넘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방식인데 이번에는 약간 다르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n과 name과 number라는 배열을 넘겨받아서 여기에서 소팅을 하면 물론 됩니다.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요 n과 name과 number라는 이 변수들을 이 메인 함수 안에 이렇게 지역 변수로 만들지 않고 얘를 메인 함수 바깥으로 이렇게 뽑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메인 함수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면 얘는 무조건 스태틱으로 선언이 되어야 지금 우리의 이 코드에서는 문법적으로 이제 올바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잘 보면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스태틱입니다. 메인 함수는 당연히 스태틱이고 나머지도 버블 소트도 스태틱이고 이렇게 지금 모든 걸 스태틱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정상적인 자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약간 지금 편법을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클래스와 객체 이런 개념을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편법을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어쨌거나 name number n을 우리가 아까는 메인 함수 안에다가 선언을 했는데 이 메인 함수 바깥으로 이렇게 빼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른 스코프 룰이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이렇게 어떤 함수 안에서 정의된 변수는 그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함수 바깥에 선언된 변수들은 그냥 이 클래스 안에서는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name, number, n을 우리가 여기에 선언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버블 소트를 호출할 때 얘를 매개 변수로 넘겨줄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에서도
name, number, and을 다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매개 변수로 넘겨주고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던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다르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매개 변수로 넘겨주고 매개 변수로 받아서 정렬을 해도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버블 소트를 해볼 텐데, 이제 버블 소트 알고리즘을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int i는 n-1에서 i가 0보다 큰 동안 i를 줄여가면서 이 안에서 int j는 0에서 j는 i보다 작은 동안 j를 증가시켜 가면서 그리고 요 안에서는 이제 소트할 데이터를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데이터 J가 이클립스가 약간 너무 지 맘대로 데이터 J 플러스 1보다 크면 여기에서 swap 데이터 J와 데이터 J 플러스 1을 해주는 이게 버블 소트 알고리즘이죠. 버블 소트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중첩된 포문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서 데이터 J보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자기 바로 다음 값보다 더 크면 나와 내 다음 값이 자리를 바꾼다. 이게 버블 소트죠. 물론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일단 배열 이름도 데이터가 아니고 우리가 사람 이름에 대해서 정렬을 하는 거니까 이게 name J가 name J 플러스 1보다 크면 이제 여기에서 name J와 name J 플러스 1을 이제 수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두 개의 데이터를 수합할 때는 항상 이제 임시 변수 TMP라는 걸 썼는데 지금은 이 데이터들이 정수가 아니니까 그 임시 변수 TMP의 타입도 스트링이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둘 중에 하나인 name 예를 들면 J를 잠깐 쓰고 그 다음에 name J에는 name J 플러스 1을 써주고 name J 플러스 1에는 TMP를 쓰고 이렇게 하면 일단 두 데이터의 스왑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잘 생각해 보면 이름만 이렇게 스왑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는 항상 같은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렇게 쌍이니까 이름만 내가 자리를 바꿔버리면 전화번호는 이제 갑자기 딴 사람의 전화번호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을 똑같이 넘버에 대해서도 요 temp라는 변수를 여기서 재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name 대신에 number J와 number J 플러스 1도 같이 자리를 바꿔줘야 항상 이 배열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건 어떤 한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왑을 해주면 일단 버블 소트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아까부터 계속 이 오류가 있죠. 이 오류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가 정렬할 데이터들이 숫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J가 데이터 J 플러스 1보다 크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 name J와 name J 플러스 1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이죠. 그러면 우리 전에 전에 이렇게 스트링 두 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str1과 str2가 같은지 다른지를 검사하려면 equals str2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str1이 str2랑 같으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우리 전에 했었죠. 왜냐하면 이거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equal 연산자로는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 비교할 수가 없고 그래서 equals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해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name 이 두 개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크다라는 기호로는 왜냐면 이건 숫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이상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크다라는 얘기는 사전식 순서로 더 뒤에 나올 때 이제 크다라는 건데 어쨌거나 그거를 이렇게 이 부등호로 비교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스트링 두 개가 누가 사전식 순서로 더 앞이고 뒤인가? 그러니까 사전식 순서로 앞쪽인 걸 우리가 더 작다 이렇게 말하고 사전식 순서로 더 뒤인 걸 더 크다라고 말했을 때 두 개의 스트링이 누가 더 크고 작은지는 그럼 어떻게 비교하느냐? 이것은 역시 비교 대상인 두 스트링 중에 하나 점 compare, 그러니까 이클립스가 항상 이렇게 제안을 해주죠. compare to 하고 다른 비교 대상인 다른 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compare to는 그러니까 equals는 두 개가 같으냐라고 물어보니까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가 되는데 compare to는 얘와 얘를 비교하라는 거니까 이제 세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는 얘가 작은 경우, 그 다음에 얘가 큰 경우, 그 다음에 두 개가 똑같은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크다, 작다, 똑같다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그 결과를 얘는 음수나 0이나 1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만약에 이렇게 된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name j보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이거죠. 이렇게 name j가 name j 플러스 1보다 큰지가 우리의 관심이죠. 그런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경우에는 얘가 양수를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name j가 name j 플러스 1보다 큰지가 궁금하면 이 compare to의 return 값이 0보다 큰지를 검사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두 개가 똑같은 스트링인지는 equals로도 검사할 수 있지만 compare to로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이 두 개가 같으면 compare to는 0을 리턴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0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은 equals랑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더 큰지가 궁금하면 이 결과가 0보다 작으냐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A compares to B는 A가 더 크면 양수, 두 개가 같으면 0, A가 더 작을 때는 음수를 리턴해 줍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양수, 그러니까 같을 때 0을 리턴해 준다는 건 뭐 기억하기가 쉬운데 얘가 클 때 양수를 리턴해 주는지 얘가 작을 때 양수를 리턴해 주는지가 늘 헷갈려서 항상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얘가 얘보다 크냐이면 그 부등호를 그대로 여기 가져와서 0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저만의 기억하는 꼼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을 비교해서 만약에 얘가 얘보다 더 크면 즉 사전식 순서로 더 뒤쪽이면 그러면 두 사람의 이름을 배열해서 자리를 바꿔주고 이름이 자리를 바뀌었으니까 넘버는 당연히 따라서 자리를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출력하면 뭔가 사람 이름에 대해서 정렬된 순서로 출력이 되면 되겠죠.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사람 이름에 대해서 아담스, 제임스, 존, 김리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에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변수들 중에서 어차피 어떤 함수 안에서만 사용되는 변수 예를 들면 전화 때문에 잠시 수업이 끊어졌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변수를 선언하느냐면 이렇게 어떤 여기 지금 in 파일이나 뭐 이런 애들처럼 여기에서 i나 j나 이런 애들처럼 어차피 요 함수 안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변수들은 당연히 이 함수 내부에 선언을 하고 이제 어떤 이제 하나의 클래스는 이렇게 여러 개의 메서드들로 여러 개의 함수들로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어떤 두 개 이상의 함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변수들은 이렇게 클래스 멤버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클래스 멤버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 어떤 함수 안에다가 선언하는 대신 이렇게 밖에 선언을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 매개 변수로 막 여러 개의 값을 넘겨주고 이제 이런 일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코딩이 간명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서는 사람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사람 수 이런 건 어차피 메인 함수 안에도 필요하지만 이 정렬을 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수들은 이렇게 클래스 멤버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어떤 뭐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두 이름 간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자열의 알파벳 순서를 비교할 때 우리가 compare to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비교한다. 그리고 이제 간혹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데 대소문자 구분 없이 비교를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 이름 같은 경우에 대소문자 구분 없이 하고 싶으면 compare to ignore case 이게 case라는 게 이제 대문자 소문자 이런 걸 우리가 case라고 하죠. 대문자는 uppercase, 소문자는 lowercase 영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ignore는 무시한다는 거니까 대소문자 구분을 무시하고 비교할 때는 compare to ignore case 이런 함수들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